인물, 좀 잘 알려진 인물이 오늘 공교롭게도 제복을 벗었습니다.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작은 딸 민정 씨가 최민정 중위가 오늘 전역을 한 건데요. 저 오늘 사진 오늘 사진 알고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뭐 제복 대신 오늘은 전역을 하니까 이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본인 네.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예, 최민정 중위가 오늘부로 이제 최민정 씨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들어갈 때, 그 군대 갈 때 엄마의 반대, 노소영 관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갔었는데 결국 늠름하게 복무를 마치고 거의 집안의 대들보가 돼서 지금 다시 잘못된 말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대들보가 돼서 다시 집안으로 돌아간 것 같고 좀 특이한 것이 최민정 중위 전역 소식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지만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에서도 최민정 중위 전역한다고 그래요? 기사를 낼 정도로 예. 워낙에 또 한국이 이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가 벌써 10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지. 예. 그러니까 재벌 일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것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최민정 중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중국 관영신문에서까지 최민정 중위의 어떤 그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녁 때는 뭐 취재진에게 별 말을 없었고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승용차를 타고 저녁을 마치고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최민정 중위가 처음으로 소위 임명, 장교로 임관했을 당시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신고합니다. 사관원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원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예, 뭐 사실 최민정 주위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유독 위험한 곳만 골라간 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상 근무를 사실은 해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남성 군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함상 근무를 자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충무공 이순신함을 타고 아덴만 작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덴만에 우리 민간인 이제 민간 선박들이 상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소말리아에 있는 지역이 그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들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군에 있어서는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 최태원 회장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에요. 왜냐하면 최민정 중위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고 최초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예. 아버지는 그 사이에 특사를 받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특사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반발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최민정 씨가 그걸 상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시 이 제복을 벗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면은 최태원 회장이 크게 한턱 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소영 관장 앞에서 거수 격리를 했을 때가 딱 3년 전인데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었다. 이때 저 소위로 임관했을 때 그 얘기가 그때도 참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가 쪽 영향이긴 하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군인 정신이 좀 이제 흐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상당히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재벌가의 남성 그 3세, 2세, 3세들도 군대 가길 꺼리는데 스스로 이렇게 군대를 자원해서 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군대 생활하는 것이 아마 피와 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탁월한 선택으로 해서 사실은 SK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지도 이런 거 제고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년 전에 당시 이제 그 군인이 시작이 됐던 저 사진하고 오늘 또 저녁 사진을 보니까 이제 군인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최민정 중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이국종 교수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족의 대만족. 맞담배를 피우며 한박 웃음을 지은 김정은 얘기입니다. 오늘 노동신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렇게 김정은이 참관한 어제 이 ICBM 미사일 발사 현장 사진을 노동신문은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현정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노동신문 사진을 공개하니까 저는 물론 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참관했을 땐 저렇게 환하게 했는데 특히 저렇게 지금 저 사진 보시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번 사진에서 좀 특이했던 게 김정은이 그동안 보면 사실 뭐 파한대소 한다든지 이제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줬는데 이제 주먹을 불끈 쥐었다는 모습이에요. 예. 그게 보면 사실 원래 신년사에서 일단 핵전력을 원래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비춰봐서 이번 화성 15 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드디어 이뤄냈다. 즉 어떤 대외적으로 인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완성시켰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좀 이 흥분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아마 저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지 않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켓 강대국이 진짜 됐구나라고 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군요. 제 왼쪽에 박희락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사진 함께 보셨겠지만 김정은이 간부와 함께 이렇게 맞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저건 저희 뭐 한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하던 리더십, 군인들의 리더십이 솔선수범하면서도 이 병사들하고 이제 화끈하게 어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체질로화되어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굉장히 신속한 핵실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거기에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독려하는 그런 리더십이고요. 또 이제 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 그런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간부들을 얼싸안고 맞담배를 피우면서 호쾌하게 웃기도 하는 저 김정은의 모습. 아직 영상이 공개가 안 됐는데 영상이 공개되면 또 김정은이 진짜 어떤 말을 했을지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또다시 화성 15형의 성공은 미국과 온 세계의 우리 군사적 위력을 또다시 가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과적 발사. 정말 이 놀라운 소식에 접하고 보니 조선민족대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기여한 국방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저런 반응일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다 했지만 오늘 사진이 공개된 거 김정은의 표정 말고 진짜 좀 더 본질로 가볼게요. 저 박희락 교수님 보니까 원래 지난번 발사 때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이 로켓 끝이 미사일 끝이 좀 뭉툭했는데 이번엔 좀 뾰족하단 말이에요. 저걸 갖고 이제 다탄두가 장착하는 게 아니냐, 진일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사실 정확하게 좀 이제 미사일 기술자들이 상당히 기간 동안 분석을 해야 알 사항이 이렇게 싶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7월 28일 날 화성 14형을 쐈지 않습니까? 근데 2달 조금 지난 과정에서 진짜 비약적인 발전을 차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이제 실제 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500kg 이상의 탄두를 실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것을 싣고 좀 더 고고도 높이는 그런 걸 과시하는데. 가볍게 싣고 멀리 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번에 배타적 경제 속에 떨어진 걸 정확하게 관측을 했을 겁니다. 예. 왜 이제 분리돼서 떨어졌다는데 그게 과연 다탄두인지 또 대기권 진입 실패해서 쪼개졌는지 또 성공했는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과연 날아가는 속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더 심층 깊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또 과도평가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고지고대로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어제 이 미사일이 새벽 3시에 발사될 점을 놓고도 참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털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전날 북한이 영하 3에서 6도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고 하는데 사실 미사일 동정일기 발사는 굉장히 꺼린다고 하는데 이 측면만 보면 우리는 아무리 추워도 미사일 쏠 수 있다. 이 점을 좀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순안공항에서 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에 평성에서 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이제 미사일 산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산화 이질소라고 그래서 이게 추위나 더위에 상당히 약합니다. 이거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온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아주 한여름이나 또 겨울철에는 잘 쏘지 않는 것이 관련돼. 북한이 이번에 이제 쏟다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새벽 시간을 이제 보통 보면 6시라든지 뭐 9시라든지 이렇게 선택했었는데 새벽 3시에 택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관측을 좀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간을 선택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미사일 발사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분에도 보면 이동식 TA를 이용해서 이제 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느 쪽에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발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기를 관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 TA를 통해서 이제 할 경우는 어디서 나가는지 상당히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저 지금 보시는 저 보시는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저게 이제 화성 14호 때는 바퀴가 지금 저게 8개였는데 이번에 9개로 늘어났어요. 예. 그만큼 이제 덩치도 커지고 사실 이제 원래 저게 중국제인데 좀 중국제를 개량해서 만든 것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규모가 좀 커졌다고 할 수가 있죠. 합쳐서 16개였는데 지금 18개가 된 거죠. 저 이동식 발사대가.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도발 공식을 정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추우면 못 쏜다는 걸 지금 방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박기락 교수님. 대형 도발전에 좀 침묵을 유지하는 잠수를 탔다, 자맹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기 공장을 시찰했단 말이죠. 이 김정은식 성동격서 이 작전입니까? 그럼 우리 나름대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죠.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미사일도 개발해야 되지만 민생도 보살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이제 그 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거를 무슨 평화체수초로 해석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뭔가 오리가 그냥 조용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을 움직이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그 측면을 봐야지 너무 이제 그걸 평화체수초로 해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도도 분석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대응을 이렇게 합시다 하고 계속적으로 이벤트별로 이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북한이 최종적으로 달성하려는 바가 뭐냐? 그럼 북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예를 들어서 미국을 ICBM으로 공격을 해서 미국을 위협해서 한국을 떠나도록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 남대의 적화토를 이루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 순간순간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에 너무 이제 일희일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그렇습니다. 예, 구조로 가야 돼.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일부에서는 뭐 북한이 체제 유지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북한이 이제 뭐 핵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뭐 무너뜨리려고 한 적도 없고 또 흡수 통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핵 보유고 다른 나라 핵 보유했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북한이 6.25 전쟁에 했던 그것을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실패했고 이제는 그걸 핵무기로 달성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ICBM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고 이제 대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평화와라 오는가 해석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현정 의원님 짧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김정은이 저렇게 밤에 시찰도 하고 뭐 한방 웃음도 지었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겠죠. 저 미사일을 쏜 직후부터 우리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고 최첨단 무기를 선보였으니까 니네 이제 반응은 뭐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과 통화도 하면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이제 원유선을 끊어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고 오늘 아마 이제 주민 유엔 대사 주장도 보면 결국 이제 도발하면 북한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북한 재무부가 제재안을 발표를 할 거고 유엔 쪽에서도 이제 결의가 나올 텐데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화성 15를 쏘아올리면서 뭐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왜냐하면 재무부 제재는 이거는 사실 그동안 제재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금융 제재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북한의 어떤 목숨줄을 죄는 제재가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올 겨울은 정말 어려운 겨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노동신문에 공개된 미사일 발사 장면까지 짚어봤습니다.
26일부로 사과는 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예, 뭐 사실 최민정주의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유독 위험한 곳만 골라간 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상 근무를 사실은 해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남성 군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함상 근무를 자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충무공 이순신함을 타고 아덴만 작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덴만에 우리 민간인 이제 민간 선박들이 상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소말리아에 있는 지역이 그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들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군에 있어서는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 최태원 회장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에요. 왜냐하면 최민정 중위가 그 해사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고 최초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예. 아버지는 그 사이에 특사를 받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특사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반발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최민정 씨가 그걸 상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시 이 제복을 벗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면은 최태원 회장이 크게 한턱 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소영 관장 앞에서 거수경렬했을 때가 딱 3년 전인데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영향을 빼놓을 수 없었다. 이때 저 소위로 임관했을 때 그 얘기가 그때도 참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저 외가 쪽 영향이긴 하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군인 정신이 좀 이제 흐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상당히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인물, 좀 잘 알려진 인물이 오늘 공교롭게도 제복을 벗었습니다.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작은 딸 민정 씨가 최민정 중위가 오늘 전역을 한 건데요. 저 오늘 사진 오늘 사진 아니고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뭐 제복 대신 오늘은 전역을 하니까 이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본인 네.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예, 최민정 중위가 오늘부로 이제 최민정 씨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들어갈 때, 그 군대 갈 때 엄마의 반대, 노소영 관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갔었는데 결국 늠름하게 복무를 마치고 거의 집안의 대들보가 돼서 지금 다시 잘못된 말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대들보가 돼서 다시 집안으로 돌아간 것 같고 좀 특이한 것이 최민정 중위 전역 소식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지만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에서도 최민정 중위 전역한다고 그래요? 기사를 낼 정도로 예. 워낙에 또 한국이 이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가 벌써 10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예. 그러니까 재벌 일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것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최민정 중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중국 관영신문에서까지 최민정 중위의 어떤 그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전역 때는 뭐 취재진에게 별 말을 없었고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승용차를 타고 전역을 마치고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최민정 중위가 처음으로 소위 임명, 장교로 임관했을 당시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신고합니다. 사과는 고생 최민정은 2010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재벌가의 남성 3세, 2세, 3세들도 군대 가길 꺼리는데 스스로 이렇게 군대를 자원해서 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군대 생활하는 것이 아마 피와 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탁월한 선택으로 해서 사실은 SK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지도 이런 거 제고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년 전에 당시 이제 그 군인이 시작이 됐던 저 사진하고 오늘 또 저녁 사진을 보니까 이제 군인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최민정 중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이국종 교수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